깨끗한 물을 마시면 현재 질병의 80%를 제거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말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네. 네. 자, 그럼 깨끗한 물은 어떤 물일까요? 깨끗한 물. 살아있는 물. 깨끗한 물. 뭐 오염되지 않는 물이죠. 네. 근데 깨끗한 물이 또 이런 물도 있어요. 수돗물도 깨끗한 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염소가 있죠.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 그렇죠. 예,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 맞습니다. 어떻게 네. 그럼 그 미네랄이 있는 물을 무슨 수라고 하죠? 빨리 해. 빨리. 네, 경수, 연수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은 말 하나, 좋은 글 읽어드릴게요. 깨끗한 물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훌륭한 축복이다. 물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킨다. 한 마을이 다 위암이 80%가 걸렸어요. 조사해 보니까 물이 나빴습니다. 한국도 위암이 많아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동네의 특징이 물이 깨끗했어요. 미네랄 부족. 우리가 정수기를 많이 쓰면 뭐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겠죠. 그리고 막 녹물, 그 광산을 캐던 지역 보면 녹이 있죠. 그런 물들을 오래 마시면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물 갖고도 그렇게 위암이. 물이 암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죠. 물을 잘못 마시면. 물을 많이 마시면 안 좋습니다.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온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동물과 인간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료이다. 물을 많이 마시면, 자, 물을 얼마큼 마시면요? 네. 많이 마시면 신체 조직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몸에 힘을 도와서 질병을 저항하게 한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과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관련이 있다 없다? 네, 당연히 있다는 거죠. 하루에 얼마큼 마셔야 될까도 이따 답이 나옵니다. 아세요? 하루에 마셔야 되는 물량 1.8리터? 2리터. 2리터.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이따 계산해 보세요. 자, 인체 수분 함량을 보시면요. 우리 몸은 흔히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태아의 주를 보면 출생 때까지 물을 체중에서 갖고 있는 퍼센터지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원래의 아이의 몸은 거의 대부분의 뭐였다고요? 86%. 거의 14% 뺀 86%가 수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따라서 보면요. 신생아가 80%,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60대 이후로는 50%. 지금 여기 60대 넘는 분이 있긴 있으시죠? 네. 만으로는 아직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넘었어요. 됐어요. 네, 되셨어요. 네. 네. 뭐 이건 근데 이제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삼투압작용을 위해서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많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수분이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피부가 쪼글쪼글 거리죠. 네, 수분이 빠지니까. 자, 근데 여자분이 좀 더 심해요. 자, 인체의 몇 프로가 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태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을 치면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물입니다. 사람은 이제 이런 물에 의해서 감지하고 신진대사가 활동하는 그러한 이렇게 몸의 변화와 주기가 있어요. 지구화불,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다 안 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지구의 물의 97%가 어떤 물이에요? 어디 물이죠? 바닷물이죠. 네, 바닷물. 나머지 우리가 마시는 물은 아주 적습니다. 0.76%. 그렇죠. 그 다음에 빙설이 1.76. 나머지 대부분이 염수로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거 혹시 저번에 보여드린 적이 기억나세요? 신사모님 기억나시죠? 네. 몇 살이라고 했죠? 미국 13세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한 15세, 4, 5세인데 최연소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올라가기 쉽나요? 어렵나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힘들겠죠. 뭐 설악산도 힘들고 백월산도 안 가보셨죠?
네. 대궐산도 안 가본 분들은 에베레스트 못 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13살 먹은 아이가 갔어요. 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과 물에 대한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찾았는데요. 1959년 영국의 힐러리 경이 이끈 이 등반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이 당시에 등반대의 주치의는 헌트 박사였는데 충분한 물을 마셨던 것이 정상 정복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바로 몇 달 전에 스위스 등반대는 이 산을 올라가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차이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적은 양의 물을 마셨고 영국 등반대는 얼음을 녹여서 하루 12잔을 마시게 했어요. 하루 12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극과 극이죠. 여기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올라가자. 물을 많이 마시고 올라가자 했는데 결국은 물을 12잔을 마신 등산한 사람들은 올라갔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자, 물이 부족하면 5%만 부족해도 환청이나 환시가 와요. 귀가 안 들린다. 그렇죠? 잘 안 보인다. 이런 것도 물량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요. 15%가 부족하면 생명의 위험을 받고 20%가 부족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즉, 인체 내 물의 부족은 신체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병이 걸린다는 말은 어떤 나쁜 것만 먹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족해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 예를 들면 뭐 물이 부족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미네랄이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든지, 탄수화물이 부족하다든지, 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제 그 병에 걸리는데, 흔히 우리가 나트륨을 섭취하고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않는다. 뭐 그래도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흔히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이 간수 덩어리는 사실 마그네슘 덩어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체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혈액 농도가 진해지겠죠. 진해지면서 혈액이 순환할 때 이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만병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갈 것이고 혈액도 끈끈해질 것이고 결과로 무엇이 시작돼요? 몸에 통증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막 이렇게 약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하면 뭐 많이 마시면 좋을까요? 물만 많이 마셔도 훨씬 좋습니다. 췌장의 분비도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저하돼요. 쓸개즙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위액이나 이런 우리 몸의 소화액들이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아주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피곤하고 물이 부족할 때 갈증이 나고 또 막 짜증도 잘 나고 머리가 무겁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쭉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물이 부족할 때 세균 침입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세포는 소금물로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있어야 세포에 세균이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몸살 났을 때 뭐 많이 마셔야 된다고요? 물을 많이 마셔주세요. 특히 이제 프로폴리스를 떨어뜨려서 하루에 1.5리터 이상, 2리터 그냥 계속 마시세요. 그러면은 빨리 떨어집니다. 자, 우리 몸에 수분이 손실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흔히 여름철에는 뭐를 많이 흘리죠? 땀을 많이 흘리죠. 우리가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물을 섭취를 더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변, 대변, 호흡,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물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실험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체는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결론이에요. 하버드 대학 실험했을 때.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세 그룹으로 사람 모여놓고요. 첫 번째 그룹은 물을 마시지 않고 운동을 시킵니다. 3시간 후에 지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며칠 동안 안 마신 게 아니고 운동하기 직전에. 그리고 지치고 체온이 38.9도까지 올라갔어요. 3시간 후에 재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하는 만큼만 물을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운동을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2번보다 30%를, 2번보다 자기가 마시는 물을 마시고 거기에 30%를 더 추가해서 시켰는데 7시간이 지나도 지치지 않았다. 뭐 이러한 그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체온은 38.3도 훨씬 더 적었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인체 자체에서 그것을
이렇게 충분히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체온이나 또 근력이나 우리 몸의 지구력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물 마시지 말라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리고 식사 전에 물 마시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액이 흐려진다고.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30분 전에 마시라는 거죠. 30분 전에. 30분의 공백을 놔두는 게 좋고요. 물의 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예를 들면 물은 조직을 청결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만듭니다. 찌꺼기를 다 청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뇨제예요. 우리가 보통 이뇨제라고 하면 가장 좋은 이뇨제를 뭐 흔히 옥수수 수염차, 그렇죠, 보리차 뭐 이런 거를 쭉 말씀하시는데 가장 좋은 이뇨제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뇨 역할이 안 되면 몸은 붓고 복수는 차고 그 다음에 소변 잘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물은 가장 좋은 이뇨제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되면 그냥 물 마시는데 이게 무슨 약일까 하는데 면역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파이워터라든지 미네랄 워터라든지 수많은 그 해양 심층수라든지 수많은 워터들이 장사시로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잖아요. 근데 그 물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 양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무슨 그 미네랄 워터를 먹고 변비를 고쳤다, 위장병을 고쳤다, 아니면 거의 혈압을 고쳤다, 당뇨를 고쳤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물이 고친 게 아니라 그 물의 양이 고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물 마시는 양이 1.5리터, 2리터로 올라갑니다. 그 전에는 1리터도 안 마시고 700ml도 안 마셨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은요, 체온을 조절하는 데 필수예요. 때문에 더운 철에 우리가 충분히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해열작용. 그 다음에 물은 온도에 따라서 무엇이 된다고요? 마취, 자극, 진정. 그래서 수치료를 할 때 물이 0도부터 이렇게 고온까지 올라가면서 그것이 진정도 시키고 마취를 시키고 자극도 시켜서 몸을 완화시키고 이완시키고 수축을 시켜가지고 몸을 빨리 회복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부었을 때 무슨 물이 되죠? 얼음. 그렇죠. 얼음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벌에 물렸을 때도 역시 얼음을 사용합니다. 두드러기 났을 때 얼음을 뜨거운 물, 찬물 섞어서 이렇게 하면 두드러기 금방 내리죠. 그 다음 오한이 나거나 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물은요, 굉장히 물 자체로도 온도만 맞춰주면 진정도 자극도 시키고 진정을 마취도 시켜요. 예전에는 마취제들이 별로 없을 때는 물로도 했습니다. 물, 뜨거운 물, 찬물, 특히 얼음물 같은 거. 염증을 해결하죠. 어느 부위에 찬물을 대고 어느 부위에 뜨거운 물을 댈지를 알아야 돼요. 목까지는 이제 차가운 물, 그런 식으로 열이 안 올라가야 되니까. 자, 물이야말로 근육 조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뭐라 그랬죠? 액체이다. 엘렌 지 화이트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물을. 네. 식사 이전에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몇 모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반 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500cc에서 550cc.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법과 우리가 표현하는 법은 틀립니다. 몇 모금 하면은 여러분들 한 100ml 정도, 종이컵 한 컵 정도를 몇 모금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몇 모금이 약 반 퀘트, 그러니까 550cc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약간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약간의 소금은 우리가 말하는 엄청 조금이 아니라는 표현이겠죠. 마시는 것은 결코 어떤 해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좋은 무엇을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데 이만큼 물을 마시려면 의식을 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물 얼마큼 마셔요? 2리터. 네. 자, 물을 마셔야 하는 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무게를 좀 더 계산하기 쉽게 근접하게 40, 50, 55, 60, 60, 70으로 나눴어요. 자, 40에 1.2리터면은 1kg에 30mg의 물을 섭취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몸, 우리 신희 씨 몇 킬로 나가냐 좀 실례죠? 1.65리터. 네. 우리 현주 씨는 얼마큼 마셔야 돼요? 너무 무리한. 정상이에요. 정상 체중이에요. 맞아. 55kg. 우리 저 임사모님은요? 저도 51kg 나가니까 1.65. 네? 51kg? 뭐 50kg 넘잖아, 저기.
55kg가 1.65라면 50kg면 1.5kg 우리 현재는 얼마큼 마셔야 돼요? 1.6 정도. 네. 이 정도 마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뭐 별로 활동을 안 하거나 하실 때는 좀 덜 마셔도 상관이 없고, 겨울철이나, 그리고 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혹은 뭐 소변을 많이 넣으시거나, 대변을 많이 하시거나, 말을 많이 하신다. 우리 현재처럼 말이 많으면 좀 더 마셔도 돼요. 네. 오늘 일할 때 보셨죠? 막 끝이 안 났었죠. 예, 그 정도면 말을 그냥 팽치시죠. 근데 진짜 이게 말을 할 때 호흡이 굉장히 그 수분이 많이 뺏기거든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갑상선, 이 폐, 그다음에 신장, 간 이런 데가 많이 안 좋아져요. 이유는 말은 많이 하는데 물 섭취를 별로 안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물 섭취 많이 안 해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마셔야 돼요. 2리터 이상. 자,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 19세까지 정도는 갈증이 날 때만 마셔주는 물만 해도 거의 충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돼서부터는 갈증을 알리는 신호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증이 나기 전에 마셔야 돼요. 이미 갈증이 났다 하면은 몸은 지쳐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물은 입이 마르거나 갈증이 생기게 되면 인체는 이미 물의 부족의 현상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셔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이 부족한 시간만큼 인체의 노폐물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은 갈증이 날 때 마셔야 된다고요? 갈증이 나기 이전에. 자, 자가 체크. 수분의 양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체크하는데요. 원래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30분도 되지 않아서 소변으로 화장실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양을 많이 마시면 안 되고요. 소변의 색깔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노란색이면 안 되겠죠. 막 찐 노란색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죠. 노란색이 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이제 방식이고,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양변기에 소변을 넣었을 때는 색이 그냥 무색으로 돼야 돼요. 무색으로. 아니에요? 이거보다 이거 안 됩니다. 양변기 넣었을 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종이컵으로 담아보면은 색깔이 속에서는 희석이 되니까 하얀 것 뿐이지 담아보면 약간 노랄 거예요. 종이컵에 담으시면. 근데 변기를 노랗게 만드는 분들은 종이컵에 담으면 진짜 쓴노란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남자분들 화장실에서 떨어뜨리면 냄새가 그런 분들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변들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서 소변을 봤을 때 노란색이면 이미 물이 부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한번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보서 보세요. 그럼 평상시 내가 물이 마시는 양이 적었는지 많았는지 딱 맞았는지. 우리 현주 씨는 어때요? 새벽에요? 네. 안 자요. 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안 봐요. 이런 특이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현재 씨는? 조금 노란색. 네. 그럼 식사하고 나서 지나가겠습니다. 네. 식사와 함께 마시는 물. 식사와 함께 물이 위에 들어갈수록 우리가 먹은 음식에 그 치매를 줄까요? 주겠죠. 왜 해로울까요? 네? 음식 소화시키는 방해돼. 그러니까 왜 방해가 되죠? 그냥 운동 시켜야 되는데 물 들어가면 제대로 안. 그건 아니고요. 위에 액이 나오잖아요. 액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만들어버리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 액이 하루에 나오는 양이 1000cc 정도가 나와요. 근데 아침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나올 때 물을 같이 마신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 국, 찌개, 유동식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무슨 물을 마실까요? 레모네이드 같은 찬물, 그렇죠? 찬물을 마시는 시도를 범한다. 식사와 함께 마신 물은 무엇을 감소시킬까요? 네, 침샘의 흐름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위장의 손상이 크다. 왜냐하면 위장의 온도를 다시
가열시켜서 올리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위장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신체가 위장을 충분히 따뜻하게 열을 가하기까지 소화 작용을 어떻게 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정지시킨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식사 함께 물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아이들도 될 수 있으면 식전에 물을 습관을 시켜야 되는데 좀 힘들죠, 사실은. 자, 그다음 오늘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를 뭐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물에 대한 거 다 이렇게 적었으니까 한번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삼투압 정수기 문제. 한동안 이 정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쳤죠. 야, 이제는 깨끗한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정수기 비쌌어요. 그렇죠? 지금도 비싼가요? 좋은 건 비싸죠. 싼 건 싸고. 근데 역삼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 네 개의 그 필터를 통해서 갈라지는데 모래, 굵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물질,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중금속까지 걸러져요. 근데 문제는 중금속이 걸러질 정도면 뭐도 걸러진다고요? 미네랄도 걸러져요. 나올 때는 순수 깨끗한 물입니다. 자, 역삼투기 이제 그 정수기가 이 미네랄에 문제가 생기고요. 물속 미네랄의 공급수는 물 밖에서 없습니다. 이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이 몇 가지가 될까요? 몇 가지가 될까요? 물 속에는 그 미네랄 몇 가지가 돼요? 네, 70여 가지가 돼요. 70여 가지. 작은 게 아니죠. 사람들은 무슨 유기 미네랄이냐 무기 미네랄 이런 거 따지는데 뭐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물을 마셨을 때 물에서만 필요한 미네랄은 물에서 외에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바닷가에 소금은 몇 가지의 미네랄이 있다고 그랬죠? 몇 종이? 잊어버리셨죠? 86종. 물은 70종. 우리가 그리고 식품에서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미네랄은 16종. 거기에 이제 100mg 단위 이상 섭취와 이하 섭취를 통해서 이제 뭐 많이 먹어야 될 미네랄과 소량 미네랄이 있습니다. 깨끗하다고 좋은 게 아니죠. 미네랄이 많아야 하고요. 산성화된 물은 암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 알카리수 혹은 환원수소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한다면요. 흔히 이 알카리 정수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팝니다. 그렇죠. 그 정수기 밑에 늘 뭐 위암 치료된 사례, 그렇죠. 뭐 간암 치료된 사례, 백혈병 치료된 사례를 쭉 올라보면 이 물 마셔서 치료됐대요. 그럴까요? 약 알카리가 나온 이유는요. 육식이나 음식물의 산화에서 중화 반응을 기대하는 이유에서 약 알카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pH를 따지면 7.8, 8.2가 약 알카리예요. 7이 중성이기 때문에 7.4가 약 알카리인데 우리가 먹는 소금의 그 염도가 그러면 이 7.8에서 8.2 정도는 우리가 마시는 물에 약 알카리 수의 물을 마셨을 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냐면 몸의 산화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약 알카리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수촌의 현재 pH가 현재 약 알카리 수의 물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야 그럼 이 정수기를 만들자. 그래서 좀 이 장수 마을의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 알카리수에는 장수촌의 약 알카리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경수죠. 빨래를 하면은 빨래가 잘 안 되는 물. 센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 이제 장수촌의 물입니다. 근데 뭐 이것이 무조건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연수를 좀 더 좋다고 보고 있는데 뭐 연수든 경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은 그저 물입니다. 물이 무슨 기대에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물이 나쁘면 질병을 걸릴 수 있지만 그냥 보통 이상의 물이라면 삼다수가 됐던 평창물이 됐던 샘물이 됐던 더 좋고 나쁘고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물의 효능은 뭐라고요? 사실은 미네랄도 미네랄이지만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거기에
첨가를 한다면 미네랄이 어느 정도라도 받침을 해준다면 몸이 필요한 양분의 영양소를 우리 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 알칼리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전기 분해를 해서 얻어지는 물인데 이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나옵니다. 전기 분해를 하면. 근데 수소기체는 알칼리, 그리고 산소기체는 산성인데 이것을 합쳐서 약 알칼리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칼리수 정수기를 보면 이 두 봉이 있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건데 일반 물을 가지고 알칼리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셔도 알칼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이 들어가면 어디에 먼저 들어와요? 위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위산은 pH가 2 있기 때문에 강산이기 때문에 위산이 12장에 바로 내려가게 되면 12장 궤양에 모두 다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하루에 오늘 이 12장 오늘 여러분들의 위산이 그냥 내려가면요 여러분 다 12장 궤양에 걸려요. 막 통증 엄청날 거예요. 근데 왜 안 걸릴까요? 12장에서 뭐가 분비시켜요? 12장에서 위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또 굉장히 놀라운 신비로운 조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수를 먹었다고 해서 알칼리수가 우리 몸에 퍼지는 게 아니고요. 알칼리수 먹어도 환경이 바뀌어요. 다시 12장에 내려가서 알칼리수가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런 알칼리수를 찾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지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자, 위에서는 음식이 12장으로 내려갈 때 반드시 췌장에서 산을 중화시키는 물질이 이제 분비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위에서 12장으로 내려갈 때는 항상 약 알칼리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산성의 음식을 먹어도. 자, 약이 되는 물, 독이 되는 물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상 후, 식후 2시간 뒤, 그 다음 식사 전 30분, 취침 전 최소 2시간 전. 사실 잠자기 바로 전이나 자면서 마시는 물은 독이 되는 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취침 직전 장기 휴식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 몸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장이나 그렇죠. 12지장이나. 그러면 좀 쉬려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낮에 너무 자극적인 것을 많이 먹거나 짠 것을 너무 심하게 먹어서 목이 마르다. 물을 또 마신다라고 하면 내 장기의 흐름을 다시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물은 최소한 잠자기 2시간 이전에는 맞춰주세요. 그 다음 식사와 함께 마시는 물, 이것도 독이 되는 물입니다. 그대로 독이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양면이죠. 어떻게 먹으면 약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물을 마시라 하니까 막 아무렇게나 마세요. 매일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 네, 물 없이 생명이 살 수 없죠. 그렇죠? 자,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압박을 받은 일부 기관들이 끝내는 기능을 잃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특히. 자, 물은 체내 모든 세포 내부의 정기적 에너지와 자기적 에너지를 생성하며 인체는 그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물을 부족하지 않도록 마셔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DNA의 손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DNA 회복 메커니즘을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세포의 DNA를 회복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유전자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마셔도 그 물이 우리 몸에 엄청난 회복을 가져온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골수는 면역 체계의 효능을 크게 증강시키고 여기에서 암을 저항하는 효능도 포함되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모든 음식과 비타민, 미네랄을 용해시키는 주요 용제입니다. 그래서 영양소라고 하면요. 사실은 저는 물도 포함시켜요. 영양소.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그러잖아요. 근데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 또 무기질,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하지만 물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실 6대 영양소가 되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어떤 영양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분해시킬 수 없습니다.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수 물질들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죠. 자, 그 다음에 물의 양에 따라서 배변의 상태가 틀려지겠죠.
변비 많은 분들 뭐 많이 마셔야 돼요? 네,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몸이 추울 때, 내 몸이 추운 곳에 가면 빨리 열을 만들어서 대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절이 안 되면 손이 얼음에 있다가 얼음을 만졌다 놓으면 금방 따뜻해져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막 한낮에 동안 손이 찬 분들 참 문제예요.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평상시 물을 많이 부족하게 되셨던 분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손이 한번 차가워지면 대피해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물 부족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요. 또 뇌의 모든 기능에 특히 생각하는 데 힘과 전기적 에너지를 제공한다. 자, 생각하는 것도 뭐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물이 부족하면 착각, 건망증, 잊어버림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불안, 우울함 줄이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우리 신희 씨는 물을 얼마나 마시세요, 하루에? 모르겠어요. 우리 임사모님 얼마나 마시세요? 1.5에서 네. 근데 아팠을 때는요, 평소보다 조금 더 마셔주세요. 한 20%, 30%. 내 몸이 아팠을 때 내 몸에 필요한 양보다는 조금 더 마셔주세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가장 원칙 중에 하나가 잠을 자다가 소변이 깨지 않을 정도. 맞죠? 그 정도는 마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멜라토닌을 비롯해 뇌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호르몬의 생성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해주죠. 뭐 엄청 이런 교훈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빨리 할게요. 면역체계 효능을 높이고요. 혈액을 묽게 하고, 요즘 사람들의 혈액이 다 진하죠. 진한 게 훨씬 문제가 되겠죠. 진해가지고 뭐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일도 생기고, 심장 질환, 그 다음에 혈관 질환, 죽상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이제 물 부족에서 일어나고요. 체중을 줄이는데도 네, 물이 아주 좋습니다. 자, 좋은 물.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자, 지하수에서 주의할 점 하나. 페트병 세균 주의. 흔히 이제 페트병 입으로 대고 마시는 분들은 그 주위에 세균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끓여 먹는 물. 뭐가 죽을 수 있어요? 균은 죽일 수 있지만 뭐가 같이 죽고 미네랄이 죽기 때문에 끓인 물은 뭐 좀 주의하지만 보리차나 결명자, 현미차, 헛개나무 이런 물들을 같이 끓이면은 좀 내가 악조건 덜 좋은 물을 아주 좋게 먹을 수 있는 또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다 이런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좀 맞춰서 사용하면 좋겠고요. 뭐 아이들이 열이 날 때 가장 좋은 물은 저는 보리차예요. 최고 좋은 물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 날 때 보리차를 먹이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생수를 잘 안 마시거든요. 잘 여간해서 잘 마시잖아요. 근데 옥수수 물 이런 거 있죠. 옥수수 차 이런 것들을 주면 아주 잘 마셔요. 구수하니까. 아이들에게 물을 많이 마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레몬수 만들기. 슬라이스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루 종일 담궈놨다가 그 다음날 마시는 거 아주 상쾌하고 좋은 물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물에다 절대로 뭐를 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돈을 들이지 말자. 이거 정말 미련한 행동입니다. 물은 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늘 배운 거는 좀 이해하시겠죠? 오늘 쉬운 거 공부했죠. 제가 사실 혈액의 산과 알칼리 공부하려다가 좀 쉬운 거 하기로 했어요. 좀 피곤하실까봐. 자, 물을 좀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다면 자주 마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막 미국 사람들처럼 550cc 뻘떡 마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몸이고요. 우리 몸과 그들의 몸은 틀려요. 어디까지나. 저는 제가 최고 좋아하는 생리학자가 엘렌 G 화이트지만 그래도 그 공부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몸과 우리 몸과는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골반부터 틀리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이 미국 그쪽 사람들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 안 해도 돼요. 아이스크림 먹고 다닙니다. 왜일까요? 아이를 낳을 때 뭐 그렇게 골반이 많이 벌어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동양인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역을 먹어서 자궁을 수축시켜줘야 되고, 아이스크림 먹지 않으면 찬 공기 이렇게 쬐지 않아야 찬 게 들어가지 않고. 이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네도 그렇게 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몇 모금을 550cc 마셨다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한 번에 550cc 마신다. 이건 좀 무리고요. 신장에 무리가 가고 한 200cc,
200cc, 100cc 이렇게 나눠서 한 3번, 5분, 10분 타임으로 마셔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물은 하루 중에 오전 중으로 마시는 게 최고 좋아요. 특히 식사 전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가장 또 타이밍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은 금지, 한 번에 많은 물 마시는 거 금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물입니다. 미지근하게. 갈증이 나기 전에 꼭 마셔야 된다. 오늘 내용들이죠.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물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생명수라고 나와 있어요. 생수, 반석.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물을 감사하게 마실 수 있는 저를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